네, 반갑습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여느냐? 그 방법을 먼저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이 하버드대를 처음 입학하면 이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입학생들을 전부 모아두고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게 소통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대답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옆에 목사님들께서 저 맞추시는 분한테는 초콜릿을 드리도록 이렇게 초콜릿 좀 들어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네, 초콜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계 3대 비력이 뭘까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폭탄이 하나입니다. 또 두 가지는 더 뭘까요? 네,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되는구나. 네, 돈과 원자폭탄과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뭐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엄청 부자인 학생들이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몇 명?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못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글쓰기와 말하는 것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는 것도 결국은 대화입니다.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돌이 있더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말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거래요. 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할 때만. 근데 말을 일단 하고 나면 남에게 된다고 합니다. 남에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형성을 해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갖다가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는 여러분 구역 안에서 있는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말입니다. 생각은 서로가 사랑하는데 말로 인해서 감정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더 갈등이 심각해지고 상대가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은 아셔야 될 것은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반드시 뱉고 나면 남의 것이 되고 그때부터는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한번 좀 보세요. 저기 보면 꽈배기처럼 이렇게 뒤틀려서 올라간 빌딩도 있고요. 또 저렇게 전혀 똑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돼서 올라간 저 건물이 있습니다. 저 건물은 그냥 지어졌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죠?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졌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는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일단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여기도 서울이죠. 제가 지방에서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정신과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합니다. 이 원장 선생님이
왜 그 오픈마인드라는 것은 영어로 했는데요. 열려진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지면,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지면 그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마음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 상담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잘 상담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을 5년, 7년 먹던 분들도 저하고 잘 맞는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 여는 것이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오픈마인드라는 저 병원 이름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그 갈등이나 문제의 해결은 문관이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열리면 교통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중3 때 읽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읽고, 대학 때도 읽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가끔가다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 근데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열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잘 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여는 문이 하나 있고 안에서 자신이 여는 문이 있대요. 근데 이게 자신이 무는 여는 손잡이가 안쪽에 달려있다. 결국은 자기만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업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영업이 얼마나 힘든 것 같이 잘 압니다. 어떤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마음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헤겔이 하는 얘기에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레크리에이션은 밖의 문은 확실히 열어줍니다. 근데 안의 문은 열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369 하는데 한 분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마음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레크리에이션 가지고는 밖의 문은 열 수 있지만 안의 문을 열 수 없어요. 그럼 안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과 배려, 존중, 그리고 먼저 자기 마음의 문 열기, 칭찬과 격려, 지지와 응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초콜릿 먹고 싶지 않으세요? 네. 혹시 제가 또 다른 선물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네. 첫 번째가 뭘까요? 네. 그냥 해 보세요. 네. 네, 권사님. 네. 4번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권사님. 네. 공감.
맞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경청과 공감입니다. 여러분 좀 하나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볼게요. 사람은 듣기를 좋아합니까?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듣기 좋아하세요? 말하기 좋아하세요?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려면 먼저 잘 들으시면 돼요. 저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필요한 말을 잘하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말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표현해주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A4 용지 지금 다 가지고 있으시죠? 네. 네. 거기에 감정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거기서요. 한 주간에 겪었던 감정,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 3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 중에 없으면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느꼈던 감정 3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네, 고르셨어요?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하시고요. 저는 어느 구역에 무슨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고 좀 얘기를 좀 하시고요. 네, 한번 두 분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혼자 있는 분, 네, 두 분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본인 소개도 좀 하시고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요. 네, 두 분씩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쪽에는 뒤에 있는 분이랑 좀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이 교회 여기가 성도님들이 많아서 잘 모르니까 한번 자기 소개도 좀 하시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두 분이서 좀 대화를 좀 나눠서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를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심한 밤이라서 대화 나누기가 좀 네, 같이 좀 하세요. 네, 이제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어색하시겠죠? 네, 두 분이서 네. 네,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두 분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 계신 분은 앞뒤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세 분이 있으신 분은 좀 세 분이서 좀 같이 좀 얘기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 좀 가까이 가셔서 좀 대화 좀 나눠주세요. 네. 네,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두 분이서 좀 같이 좀 얘기 좀 나눠주시죠. 경험하는 거니까요. 한번. 네, 먼저 소개하시고 같이 좀 나눠주세요. 네. 네.
네, 본인이 느꼈던 감정,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서로 대화를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네. 혹시 이 소감을 나누시고 저기 감정을 나누시고 소감을 좀 발표하실 분 있으세요? 자, 목사님 그냥 저기 좀 발표하실 분 있으시면 마이크 좀 건네주시고요. 한 2분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앞에 맨 앞에 남자분 2분 앞뒤로 네, 하시던 것 같아요. 네, 곧 장로님이신가요? 네. 네. 저는 한동안 보면서요. 네. 세 가지를 찍어봤는데 네. 하나는 사랑스러움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손녀가 해외에 있는데 네. 할머니가 그 예쁜 뜨개질에서 보내준 것을 영상으로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 보고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네, 그렇겠네요.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미안함입니다. 네. 저희가 회사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직원을 일 때문에 잠깐 쉬게 함으로 해서 오늘 점심을 먹는데 어쩌나 미안함이 있었는지 네, 그게 그러시군요.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난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해외 공사를 계약권을 휘어오는 과정에서 금액을 디스카운트 해달라는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네.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 큰 그러시군요. 고객이었는데도 네. 난처함이 있어가지고 좀 제 자신 좀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앞에 분 우리 집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잠깐만요. 장로님 잠깐만. 네. 청년. 네.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저는 한 주 동안에 좀 단조로웠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좀 사랑스러운 감정이나 네. 미안한 감정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네. 것 같아서 한 주 동안 네네. 많은 일들이 있으셨구나 네. 좀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2분 다 초콜릿 좀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한번 여성분 한번 좀 대화를 나눴던 분. 네. 좋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해보라고 하는 거 하뇨?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네. 이건 질문해야 되는데 잠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역할이 뭘까요? 조금 전에 보여줬지만 감정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감정을 만드셨을까요?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시는 분? 네, 괜찮습니다. 네. 감정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의식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의식의 세계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직장이 없어요. 또는 직장에서 퇴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이라고 하는 감정이겠죠. 그러면 이 걱정되는 감정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거를 좀 해결해 줘 해가지고 무의식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의식의 세계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나 이걸 좀 해결을 좀 해줘. 그래서 화라고 하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보통 느낌이라고도 하죠. 느낌. 영어로는 feel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감정, 정서, 분위기, 기분 뭐 이런 아주 유사한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느낌은 보통 feeling이라는 전문 용어로 하면은 feel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감정이나 정서는 emo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는 밖으로, motion은 움직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즉 마음의 상태를 의식의 세계에다가 알려주는 역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난다, 짜증 난다, 기분 나쁘다, 언짢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안하다, 걱정다 이렇게 어떤 감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감정 해소 방법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치료가 아주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표현하고 이해되어지면 사라진다. 되게 간단한 거죠. 간단한데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내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주식 투자가 잘 돼서 저 돈을 좀 벌어서 1박 2일 스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돈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타이밍을 잃어서 이번에는 한 300만 원 내가 돈을 잃었어. 이럴 때 그 남편의 마음은 뭐예요? 후회된다, 속상하다, 마음 아프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때 아내분이 여보 그 돈 많이 잃어서 많이 속상했군요. 많이 후회되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지.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속상하고 후회되는 마음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감을 해주면 사라진다라는 얘기. 제가 중3짜리 아이가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인데 열심히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영어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중간고사에 영어만 점수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실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옆에 친구가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리는 바람에 화가 났습니다.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상담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보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삐쭉 계속 올라온대요. 그러면 혼자서 아니야. 그럼 자기 엄마가 뭐가 아닌데? 그러면 별일 아니에요. 말은 별일 아니지만 자기는 별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분 나쁜 감정, 즉 가정에서 부부 싸움 또는 자녀와의 싸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구역에서 또는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렇게 감정들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삐쭉삐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많이 망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러면 내가 네 감정의 그 문제는 내가 잘 처리해 줄 테니까 같이 상담받자.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희 상담실에 들어오면서 누구 엄마 생일 만들었어?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엄마인데
자기 엄마가 자기가 중간고사를 망치는 바람에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엄마 생일을 잊어버렸대요. 처음으로 잊어버렸대요. 생일 선물을 못 샀대요. 근데 그날 자기 아버지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때서야 이 아버지랑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빠 생일이로구나. 엄마 생일이로구나. 근데 이미 엎어진 물이죠. 자기 엄마는 속상해 있고 슬프고. 그런데 한 번도 생일 선물을 하지 않았던 자기 누나가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엄마의 서운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자기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딸뿐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말은 속이 상했지만 그 안에 감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 왔을 때 이게 제가 만든 상담 카드, 감정 카드입니다. 제가 미술 선생이랑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감정 카드를 쭉 보여주면서 네가 느꼈던 감정들을 다 한번 골라볼래? 그러니까 고르더라고요. 그래, 하나하나 설명해봐. 제가 왜 설명하라는 줄 아세요? 표현하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공감을 해주려고요. 그래서 비참하대요. 그럼 왜? 우리 집에는 딸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참했구나 하고 제가 공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 해석도 해줬어요. 너 만약에 너 결혼해서 너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려서 아내가 속상해하면 너 어떻게 하겠니? 근데 마침 그때 너희 자녀 중에 누가 생일 선물을 사와서 아내가 위안을 얻으면 넌 어떻게 하겠니?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너희 아빠도, 너희 엄마도, 너희 아빠도 칭찬해 주려고 했던 얘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의 상담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 애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상담 다 끝나면서 지금 느낌이 어때? 그러니까 엄마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2배로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좀 해결받은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제가 10년 후에 알았어요. 제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인데요, 신대리의 소홍성인데, 이거는 모든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이 신대리는 직책 이름이에요. 보통 직장에서 대리 과장 하는 거죠. 신대리라는 자매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 또 어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소홍성은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실제 내담자를 갖다가 제가 연락을 취했죠. 어렵게 연락이 됐어요. 전화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중학교 때 너 상담했었던 상담생인데 그때 너 엄마 생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사례를 소재로 좀 사용해도 괜찮을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선생님, 제가 상담받은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엄마 생일 사건은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나는 기억하는데 상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된 거죠? 그 감정이 어떻게 된 거죠? 해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13일 전에 먹었던 점심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근데 13년 전에 있었던 아픔은 아직도 기억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뇌는 평범한 거는 당연한 건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촌농이 이렇게 뭉친 것처럼 기분 나쁜 사건에 감정의 덩어리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이게 트라우마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게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재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60살인데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택시를 못 한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20살 때 집이 저기 시골에 있었는데 서울로 유학을 왔대요.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간다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연착이 좀 잘 됐어요. 무궁화 호일은. 그러니까 비둘기호 무궁화니까 연착이 되는 바람에 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대요. 기차역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내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자기를 납치해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옛날에는 시골길이 이렇게 포장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있다가 이렇게 커브길이 있을 때 거기서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죠.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걸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냥 저희 상담실에 와서 상담만 받으면 치료되는 건데 그때부터 택시를 못 탔어요. 자기만 택시 못 탄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고3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나 오늘 그 야자가 있어서 야간 자습 시간인데 야자가 있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택시 타고 들어갈게.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 참을 못. 저하고 상담받고 그날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감정을 갖다가 고르고 얘기를 하라고 했는 거 아니? 바로 서로 소통을 하게 하는 실질적인 그것을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감정 해소원 나왔죠?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의식이라 그래가지고 무의식 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를 알아달라고 투죠.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식의 세계에다가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감정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달라고 자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해소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옛날 같으면 대가족 제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핵가족까지. 옛날 대가족 제도 때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 안 되더라도 옆에 사촌도 있고 또 같은 시누이도 있고 동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할 상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도 많고 한이 많은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되면요, 필요할 때 감정을 눌러야 돼요. 누르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이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분이 그 감정 처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겨울만 되면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요. 미리 독감을 예방한다고. 근데 그분만 그 집에서 독감에 걸려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나 이 감정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실제 자기 건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로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시한폭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2012년도 유엔 보고서 행복지수 1위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20곡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면 많다 적다를 얘기해 드릴게요. 초콜릿 드립니다. 몇 위일 것 같아요? 네, 장로님,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네. 꼴찌는 아닙니다. 꼴찌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한 몇 위 정도? 한 22조. 20위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숫자가 더 크죠. 20위 전 세계를 대상한 거예요. 20위권보다는 얘기하시면 좀 76보다는 높습니다. 76보다는 높습니다. 이쪽에 그 목사님 아무나 좀 그 기회를 좀 드리세요. 네. 76보다 높습니다. 50이요. 50보다 조금 낮아요.
네. 50보다 조금 낮아요. 네. 70보다는 훨씬 높죠. 네. 50보다 낮고 70보다 높습니다. 네. 네. 하세요. 네. 42. 아주 50보다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크죠. 숫자가 더 크죠. 네. 45요. 아니 숫자가 더 커요. 네. 50에서 70 사이입니다. 55요. 55보다 조금 낮습니다. 50. 낮다고 하니까 숫자는 높아야 돼요. 65, 65보다 높습니다. 62. 58 누가 얘기했어요? 예, 58이었습니다. 네. 58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건 이렇습니다. 덴마크는 2016년도에 1위인데요. 2001위에서 5위권 안으로 지금까지 계속 돌고 우리나라는 58위, 54위 뭐 해가지고 계속 50위권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지수는 50위권일까요? 이게 그 차이가 뭐냐?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줄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무서운 눈초리로 저를 째려봐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아침에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공손하게 아침밥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그때서 탁 째려보더니만 당신이 싱크대에다 가르침 뱉었어? 아, 저것 때문에 화났구나. 근데 제가 안 뱉었어요. 제가 예전 같으면 두 가지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나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내가 뱉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속 뒤집어 놓으면 당신 기분 좋아? 이러면서 다퉈요. 다투면 일주일 동안 또 등 돌리고 잠자야 돼요. 그런데 먼저 공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 가르침 때문에 많이 화났군요. 상대가 화났으니까. 그래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마침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누가 더럽게 가르침을 뱉어서 그래서 그거를 씻느라고 이렇게 수압을 세게 해가지고 씻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성이 있어서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뜯어냈대요. 그래서 아유 더러웠겠다. 그리고 칭찬까지 해줬어요. 그래도 당신이 또 청소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에 아내 얼굴이 확 피더라.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보, 그거 내가 뱉은 게 아니거든. 왜 내가 뱉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크고 굵으니까 당신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웃었어요. 보세요. 조금 전에요. 제가 공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억울하고 기분 나쁘다는 감정을 표현을 했더라면 다투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죠. 그런데 먼저 내가 했던 안 했던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나니까 유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많이 화났군요. 더러웠군요. 그래도 당신이 청소해서 고마워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상대의 감정이 풀리면서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공감을 우리가 배웠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도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혹시 이게 8cm에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 결혼할 자녀들,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들을 주신 분들은 이 책 읽으면 좋아요. 김영태 교수님은 할렐루야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 그 가정사역의 최고, 글씨도 크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재밌어요. 자, 이게요. 하나 좀 물어볼게요. 구역장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받은 대로 이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새로운 구역원이 있어요. 근데 구역장님, 성경 해석이 틀렸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실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저한테 좀 문의가 해가지고 저랑 같이 연구했던 거예요.
구역장님 성경 해석이 틀렸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책 드립니다. 자녀 결혼할 자녀들 다 있으시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밤이라서 별로 반응하시기가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상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언짢은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성도님 아니면 집사님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서 언짢으시군요. 그 다음에 내 마음도 표현해야죠. 나는 뭔가 당황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경 해석이 틀렸다니까 저도 당황이 되네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또 뭐예요?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이 생각하는 아니면 집사님이 생각하는 해석 방법과 또 교회에서 받은 게 제가 배운 게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목사님께 확인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새로운 구역원이 구역장님 그 성경 해석 틀리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이거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거야. 새로 와서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아니면은 얼굴색이 확 변한다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해석이 틀려서 언짢으셨구나. 미안해요. 근데 갑자기 틀렸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당황이 되네. 근데 이게 나도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께 확인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그 구역원과 구역장 간의 갈등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 공감 한마디에 샥 사그라져. 얼마나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까? 이 공감이. 여러분들 이 공감을 훈련하셔야 돼요. 왜 그걸 제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게요.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감을 잘하느냐? 봤더니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10년인데 여기는 1학년,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그 다음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 12 이렇게 나가요. 외국 체계는 그래요. 그냥 1서부터 12학년. 근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 공감 수업을 받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이거 다 로열티 내고 다 만든 거예요. 행복한, 편안한, 우울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덴마크는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이걸 만들어서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만에 150명이 된 교회가 있어요. 저 목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공감 수업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3개월을 그쪽에 그 구역장님들하고 했어요. 한 분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학부모 회의를 갔는데 학부모 회의가 일찍 끝났대요. 일찍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지금 수업 중에 있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애들 끝나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기다리니까 이게 심심하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이 공감 카드를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요. 그래가지고 이걸 쫙 펴놔놓고 한 주간 있었던 감정 3개를 좀 골라보세요. 다 고른 다음에 왜 그런 감정 있는지 얘기해 볼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줌마들 얼마나 얘기 잘하겠어요. 본물 터지는 거죠. 거기서 이 학부모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 그래가지고는 카페,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잖아요. 진짜 분위기 좋은 카페, 맛있는 카페에 가서 이 감정 카드 가지고 이 감정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맛있는 맛집에 가서 식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한 7, 8명이 만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알려줬더니 한 집사님이 키가 한 183? 아주 유능한데 얼굴이 좀 험상궂어요. 딸만 셋이던데 3살, 5살, 7살.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우리 딸들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감정카드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감정카드를 쫙 펼친 다음에 딸들한테 이리 와서 오늘 느꼈던 감정들 좀 골라볼래? 이랬는데 놀랍게도 딸 셋이 동시에 잡은 카드가 있어요. 무슨 카드였을까요? 맞히시는 분. 제가 이 책 드립니다. 이거 감정카드 드릴까요? 이거 13,000원짜리 드리겠습니다. 무슨 카드를 집었을까요? 딸 셋이. 왜 그동안에 딸들하고 대화가 안 됐을까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짐작이 안 되세요? 네, 죄송합니다. 무서운이라는 카드를.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아빠랑 대화를 갖다가 하고 싶은데 아빠가 자기들이 무슨 잘못만 하면 인상을 팍 쓰면 어린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딸 셋이 무서워서 아빠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딸들은 무서워서 피했던 거죠. 그때부터는 대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집에만 가면 딸들이 아빠 우리 감정카드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카드 펴놔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는 그 순이라 그래. 순 모임. 저희가 한 100여 개의 순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순 모임 할 때 저는 이 카드를 가지고 물론 이제 바쁠 때는 뭐 다른 말씀 보고 삶을 나누고 하는데 삶을 나눌 때는 이 카드를 사용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그 조카가 왔습니다. 조카가 그 설날 때 이제 세배를 하러 저희 집에 왔는데 그 세배할 때는 한복을 입고 하라고 해가지고는 한복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이 3살짜리 아이가 그 한복이 입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하면 그 아이를 옷을 입힐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공감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 아이의 지금 감정은 뭐죠? 한복 입는 것이 싫다. 그래서 병철아 너 한복 입기가 싫구나. 그러니까 얘가 막 땡깡 부르다가 네! 그러더니 한복 입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까까지는 한복 입기가 싫구나. 한복을 입으라고 했을 때 입기 싫은데 왜 자꾸 나 입으라는 거에서 땡깡을 때를 쓰다가 큰아버지가 너 한복이 입기 싫구나. 그러니까 네, 나는 입기 싫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려면 입고 하라니까 입어줄게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아이가 방송실 준비되면 좀 연락 주세요. 어떤 아이가 준비됐군요. 예. 어떤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이 18 이것도 강의라고 하면서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사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나와서 해라 임마. 이러면서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어떻게 하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공감이 잘 안 될 때 하는 게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공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기도했죠.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전 여전히 얼굴이 빨갰어요. 좀 마음이 안정이 된 다음에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강사님 그 책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았어요. 내가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걸 각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좀 전달하기 위해서 그 책 읽은 대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읽었으니까 그냥 나가셔도 괜찮고요. 복습하는 셈 치고 한 번 더 들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그래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저는 이때 이 공감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공감을 하니까 왜 상대가 불평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똑같은 책에 나는 원본대로 좀 혹시 훼손되지 않도록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상대는 그거를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왜 상대가 불평하는지를 알게 됐죠.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 상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줘서 그런지 감정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 저한테 오더니만 고개를 푹 숙이더니만 아까 너무 무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르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갖다가 존재감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또 얼마든지 상대의 마음도 감정도 해소시켜주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게 여러분 관계 전도라는 게 좀 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하면서 교회 걸로 만들면서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께 거기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되면서 목사님이 입주를 했죠. 입주했는데 여러분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면은 세 군데에서 찾아오는 거 아시나요? 어디일까요? 중국집. 두 번째가 어디일까요? 신문사.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주 인격적이라서 맨손으로 오지 않는데요. 고무장갑이라든지 아니면 휴지라든가 뭘 들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면은 안 올까 봐서 선물 안 주잖아요. 첫날 7개 됐어요? 네. 처음에 요거까지만 마치고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7개의 교회가 전도하러 왔대요. 그게 좋았대요. 근데 두 번째 날 또 6개의 교회가 또 찾아오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서는 안 되지만 두 번째 날 6개의 교회가 또 올 때는 지겹더래요. 귀찮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전도 연구소에서 이렇게 밝힌 게 있어요. 전 인구의 10% 이상이 크리스찬일 때는 관계 전도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공감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불신자들 간에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유대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를 이미 전 인구의 10% 이상이 되면 다 알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어보거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 전도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재미난 거. 나중에 그런 그 워크숍 같은 것을 우리 이쪽 교회도 좀 같이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부모들의 사소한 말 몇 마디. 빨리 꺼 TV 끄고 이제 공부해. 그 몇 마디 말이 때론 아이에게 극심한 분노와 공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날 싫어해. 엄마는 날 싫어한다고. 엄마는 날 싫어한다. 너 게임하지 말라 그랬어. 왜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일이 힘이 들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가버리고 싶어요. 다 놓고 그냥 나가버릴까라도 진짜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왜 났을까, 안 날걸, 그런 생각도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심할 때. 5살 준이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이것도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주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해쟁이.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맨날 엄마가 나쁜 네가 이쁜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모습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계속 바람 불 거야.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바람 때문에 나갈 거라고.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근데 왜 나가? 진 나가고 싶어 그냥? 어? 저쪽으로 나갈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어. 나가고. 네.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서. 엄마가 내가 목 땡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이렇게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있다며. 너 있다물라. 너 있다. 이 만다무는 다 해줘라. 정리 다 해줘라. 정리는 잘하고. 너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잘해.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해봐. 안돼.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왜 그랬어? 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지. 맨날 주은이 주은이니까 오빠 또 나는 거 아니야. 또 주은이 너 왜 자꾸 그러는데? 어? 방금 못 챙겼다고 했잖아. 아유 멋져 잘생겼어. 엄마가 미안해. 너 잘생겼어. 부모의 양해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온다고 준이가 엄마를 잡아 끌자 이웃 아줌마와 얘기하던 엄마가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작은 손찌검이 시작되고 이에 질세라 엄마에게 덤비던 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웃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 있는 일처럼 엄마는 준이를 야단칩니다. 결국 매를 들어 겁을 주고 그제서야 사태가 진정됩니다. 준이는 5분이 넘도록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을 내는 엄마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그랬던 거야? 얘기해봐 빨리. 잘 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미안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싸우는 거. 그게 거의 반복적인 것 같아요. 5살 준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때리고 넘어뜨립니다. 결국 친구들이 모두 피해버리고 주훈이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참을성도 없어서 점심시간에는 주훈이만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주훈이 감정 코치 교육을 받은 준이 엄마.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잠을 자고 가야 될 것 같아. 어? 잠을 자고 가야 될 것 같아. 왜? 주은이 들렸구나. 그러면 가서 손 예쁘게 씻고 오세요. 힘들어. 힘들어? 유치원 다니는 게 힘들는. 너무 힘들구나. 얘는 파랑이. 감정 코치에 한 발짝 다가간 주은이 엄마. 주은이의 질투 대상이었던 동생에 대한 감정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거 말았어요. 오빠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거 갖고 가가지고 금이수하고 금준 민영지 좀 해주면 안 될까? 가서 해주세요. 하고 애를 이해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주은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어도 있잖아요. 하시라는 말투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뭐 했구나라는 말이 제가 안 쓰던 말이니까 이게 이제 딱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해야지 되는데 그 또 생각 안 하고 할 때는 막 또 항상 평상어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약간 그걸 하게 되면 애가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주은이가 이수랑 싸우면 엄마가 뭐라고? 응? 혼냈어? 근데 지금은 안 혼냈어? 옛날엔 어떻게 혼냈어요? 아주 아프게. 응? 아주 아프게. 아주 아프게?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말 안 돼서 계속.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네.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주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은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줄까? 이제야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알았어. 그러면 사과 줄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최고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으로 하기로 했어. 엄마가 얼굴 쫑conc도 갖고. 남매를 이토록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대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은 그게 진짜 아니구나,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주은이를 고쳐주려고 성격을 그렇게 생각했지, 저희는 저희의 그 양육 태도를 솔직히 생각을 안 했고 아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상담받고 막 프로그램을 느낀 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맡겨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지. 그렇다면 또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치원의 점심시간, 그새 배고픔을 못 참고 혼자서 점심을 먹던 주훈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먹기 위해 기다릴 줄도 아는 어린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던 모습은 거의 없어졌고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놀 뿐 아니라 심지어 싸움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연히 친구들도 주은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은 주은이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착해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놀랐어요. 네. 아까 아이스크림 아이들한테는- 친구들 막 나눠주는 거고 그 전에는 아이들한테는 불과 2개월만 엄마가 공감을 해줘도 아이들은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힘든 일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속으로 유치원 다니는 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 힘들구나. 그 아이 입장에서 힘들잖아. 이렇게 엄마가 공감을 해줬더니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그 마음에 감정이 해소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도 그대로 내가 사과가 먹고 싶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구역장님들께서 또는 여기서 중직자분들께서 공감을 시작을 하면 이 공감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왜 공감을 못하는 거 아니? 공감 교육을 그동안 못 받아와서 그래요. 여러 가지 6.25 사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잘 사는 데다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인간 관계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그동안 못했죠. 못 받아왔죠. 그러니까 공감의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양상이 틀려졌어요. 전에는 그나마 대가족 제도에서 해소가 됐어요. 이제는 핵가족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감정이 상하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 상담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약 한 3분의 안타깝게도 3분의 1 정도는 이혼을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지금서부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은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감 교육이 구역장님들께서 공감 교육이 잘 되신다. 그러면 그 구역원들은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되게 건강해집니다. 제가 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빨리 성과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까 우리 연 목사님께는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공감 훈련을 열심히 한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87명. 여러분 대구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그냥 내 사정은 모르고 일단 전도를 하러 가지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감하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니만 그 소문이 금방 나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저한테 저랑 같이 이 소홍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이 감정 카드로 마음을 나눠요. 여러 가지 또 워크숍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구역뿐만이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교회에서도 그렇대요. 여러분 여기는 식사를 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몰라요. 저하고 이 교육받았던 분 한 분이 집사님이신데 대표님 내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갔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되게 카리스마가 아주 넘치는 그냥 집사 뭐해? 이 집사 뭐해? 뭐 이렇게 일만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랑 같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공감을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런 걸 원하시는군요. 근데 이런 거 뭘 할 건지 미리 알려주시면 참 도움이 될 텐데 그 권사님 그 솜씨 좋은 거 가지고 우리도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을 해주면서 그 권사님이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변했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저한테 내가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효과가 좋나? 이런 얘기를 하더래.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아름다워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그게 천국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는 간단한 지금 강의를 했지만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시면 혹시 상담 받으실 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되게 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아셔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픈 가슴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소통하고 공감을 통해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갈등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들도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함으로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